자, 우리 오늘 할 이 지금 페이지 10페이지인가요? 10페이지의 내용. 자, 일단 여기에 선생님이 저번에 이거 관련된 수업을 해가지고 좀 적어는 놨어요. 일단 그런데 뭐 그렇다고 이게 뭐 답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이거 적으시면 됩니다. 이대로.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형식에 대한 내용, 이형식 동사. 자, 우리가 형식은 1형식부터 우리가 5형식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형식을 여기에서 이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출제되거나 많이 틀리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고 있어요. 왜 이형식이 이렇게 여기에 먼저 나왔느냐? 우리가 이 지금 이형식 문제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우리가 한국말로 해석을 했을 때 해석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로 해석 그대로 하면 뒤에 부분에 우리가 그 문제랑 오답 중에 오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 이거를 공부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형식이란 게 뭐냐? 만들어진 구성 요소는요, 주어가 있고요. 당연히 동사가 있겠죠? 주어 동사 뒤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형식이란 것은 바로 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형식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던데, 이 자리에. 목적어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 다시 말해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뒤에 목적어랑 하는 우리 오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쓰는, 이런 걸 취하는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타동사. 목적어가 꼭 필요한 단어는 타동사인데, 목적어인 이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동사는 모조리 다 뭐라 부르냐? 자동사라고 불러요. 자동사는 목적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적어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동사는 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데 주어 동사 뒤에 아예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고 보호라고 하는 어떤 목적어는 아닌 얘가 들어가는 경우에 얘가 안 들어가면 문장이 불완전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동사를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거 문법적인 용어니까 알아두십니다. 이렇게 불완전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가 쓰이면 반드시 그 뒤에는 이 보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보호는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별이 돼요. 여느 명사, 우리가 알고 있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를 넣습니다. 자, 명사를 넣는 경우가 이 옆에 선생님이 적어놨는데 She became a teacher. 그녀는 선생님이 되었다. 그럼 그녀라는 주어랑 a teacher는 명사죠. 보통 주어 동사 뒤에 이 명사가 나왔을 때 이 명사가 이 주어랑 같은 경우, 같은 대상인 경우,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같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시하죠. 이럴 때는 얘가 보호가 됩니다. 보충 설명해 주는 말로. 그런데 만약에 주어와 뒤에 있는 이 명사가 다른 대상일 경우에 그거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명사가 사용되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우리가 시험에서 나오는 건 바로 형용사가 들어가는. 왜? 형용사가 들어갈 때가 골 때리기의 문제가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래에 문장이 있습니다. 이걸 볼게요. Obviously, 명백히 라는 뜻입니다. Everyone, 모든 사람은 looks, 어때, 보이다죠, look은. 자, considerable, 상당히 calm, 침착해 보입니다. 자꾸 위에 걸로 할게요. 이걸로 보면 안 되겠다. 이거, 여기. wonder, 궁금해한다. 얼마나 그들이 느낄 수 있는지,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지란 말을 쓰게 되겠죠. 안전하다고 뭐 느낄 수 있다는 말로 안전하게. 왠지 하게 느끼다란 말로 우리가 쓰게 되면 영어에서 하게라는 거는 뭐야? 부사죠, 부사. 부사기 때문에 당연히 safely를 우리가 사용할 텐데, safely, 부사로 쓰이는 거. 그런데 여기서는 부사인 safely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safe라는 안전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왜? 한국말로 해서 안 되죠. 안전한 느끼다? 뭔 소리야? 안전하게 느끼다가 되니까 우리나라로 해석할 땐 safely를 꼭 써야 될 것 같은데 영어에서는 이 자리에 safely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일단 우리가 영어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형용사가 영어에서 사용이 될 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느냐? 자, 어떠한 상태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어떠한 한 상태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단어는 전부 다 형용사를 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특히나 이 feel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자, 바로 앞에 보면
감각동사라고 적어주세요. 감정동사라니까 뭔가 좀 나는 어색합니다. 감각동사. 감각이라는 것은 몸에 있는, 신체에 있는 이런 감각들을 다루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이다. 어떤 감각? 시각. 어떻게 느껴지다. 몸에 있는 감각. 사운드. 어떻게 들리다. 청각. 테이스트는 미각. 그죠? 스멜은 후각과 같은 이 5가지의 오 감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동사를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감각동사들이 쓰이고 바로 그 뒤에는요. 왜냐면 어떤 상태처럼 보인다, 어떤 상태로 느껴지다, 어떤 상태처럼 들리다 등등등 우리나라말 해석하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뒤에는 반드시 형용사가 꼭 옵니다. 반드시.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feel이라는 단어 그 뒤에는 바로 형용사가 꼭 오는 문장 형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라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전에 했던 그 look이라고 하는 감각동사 중에 어떻게 보이다죠. 그래서 뒤에 보고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형용사 나온다 했으니까 considerable을 쓰면 되겠다. considerable. 그런데 이거는 틀렸어요. 에? 왜 틀렸을까? 제발 급하게 보지 말고 끝까지 보세요. 왜냐면 look이라는 동사 뒤에 이게 끝이면 상관없는데 마지막에 이 calm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calm이 무슨 뜻일까? 침착한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여기 들어갔죠? 그러면 이 지금 침착한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여기가 지금 쓰였잖아요. 형용사가. 그럼 이 형용사 앞에 쓰는 건 뭘까? 이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영어에서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건 뭐가 수식해주죠? 바로 부사가 수식해주죠. 그래서 여기에는 considerably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calm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얘 혼자만 있어요. 그러면 look이라는 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considerably라는 형용사 되겠지만 아쉽게도 look 뒤에 형용사는 여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용사를 수식해줄 단어, 다른 말로 부사를 그 앞에서 쓰셔야겠죠. 요런 거 많이 아끼겠죠. 자, 요런 거. 자, 그 뒤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로 감각동사가 사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 그 다음 이번에는 오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오형식. 자, 왜 오형식도 이형식처럼 문장 만들어진 구조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런데 여기는 목적어까지는 그대로 있어요. 단 차이가 있다면 이 뒤에 목적격 보호라고 해서 이 보호는 아시죠? 당연히 그 앞에 있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격 보호라고 하는 이 자리에도 첫 번째 아까 우리 그 주어 동사 뒤에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명사를 일단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똑같이 형용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명사 쓰는 게 어려울까요? 그건 별로 안 어려운데 형용사 쓰는 걸 또 많이 틀리겠죠. 자, 우리 이거를 생각하고 갑시다. 자, 어디가 있을까요? 요거 볼게요. 아래 거. 2번 보겠습니다. 2번. The weight of their bodies. 동사는 만든다라는 동사. 되죠? 목적어는 이것입니다. 자, 무엇? 그들의 몸의 무게. 문장의 맨 앞에 쓰이는 weight가 주어겠죠? 자, 그러면 주어랑 만든다 이것을. 이것과 무게가 같은 대상인가요? 아니죠. 같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재수 없어가지고 얘하고 얘가 같은 대상이다. 그럼 얘는 보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불편하게. 아하. 아이고 글씨가. 누가 보나 우리나라 말로 불편하게는 comfortably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이걸 쓰면 틀려요. 응? 왜? 자, 이것이라는 목적어로 하여금 이 목적어로 하여금 불편한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는 뜻이에요. 맞죠? 우리가 야, 너 나 진짜 화나게 만든다. 그럼 나란 사람이 화가 난 상태를 만드는 거지. 만든다라는 행동을 화가 나서 막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라는 목적어가 불편한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영어에서 해석을 할 때 어떠한 상태라고 해석되는 단어는 형용사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comfortable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는. 그럼 영어에서 형용사가 이렇게 문장에 동사 뒤에 이렇게 단독으로 쓴다? 얘는 무조건 보어입니다. 보어. 이해되셨어요? 자, 이런 문장.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형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사역동사, 지각동사가 있습니다. 사역동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보통 3개. 못마도록 만들다라는 make, 못마도록 let, have가 존재하죠. 그죠? 이게 오형식입니다. 지각동사는요, 뭔가 하는 것을 보거나 듣거나 물론 느끼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하죠. 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오형식이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울게. 자, 동사는요, 그의 따뜻함, warmth라는 단어가 현재 원료입니다. has made. 과거분까지 만들어 왔다. 자, 그의 따뜻함과 내가 같은 대상인가요? 아니죠. 그럼 당연히 얘가 목적어. 중요한 건 집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가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의 따뜻함이 아니면 내가? 나라는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목적어가 이 행동을 하는 거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관계가 있다고 합시다. 똑같다고 할 수 없으니까. 왜? 나라는 대상이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느낀다는 행위가 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나라는 목적어가 이 행동을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뒤에 들어가는 부분 뭐가 될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거는 목적어의 어떤 상태를 또는 목적어 하는 행동을 나타내는 목적격 보호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럴 때 쓰이는 이 made라고 하는 사역동사는 당연히 뒤에 원형을 쓰죠. 기억나세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동사라는 게 오형식 동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하나 지각동사가 안 나와있네. 자, 하지만 예를 들면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3번 I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나는요 didn't want, 원하지 않았다. 나라는 사람이. 자, anyone이라는 목적을 나왔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하고 어떤 누구도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럼 당연히 얘는 목적어입니다. 자, 중요한 거.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원치 않았다라고 그래요. 자, 중요한 건. 그러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는 걸 알다라는 행동을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할 겁니까? 물론 원치는 않지만 이 행위는 어떤 누구라는 사람이 이 행위를 하게 될 거잖아요.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anyone과 이 행위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생님 no를 쓰면 되죠. 야, want는 일반 동사야. 동사가 2개 들어갈 수 있어? 안 돼. 아까는 됐잖아요. 아까는 왜? 사역동사는 또는 지각동사는 얘네는 특이하게 뒤에 원형을 쓸 수 있지만 일반 동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뭘 써야 돼? to 부정사를 붙여서 to know라는 걸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운 지금 내용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여러분 요거 이제 참고해가지고 17번부터 너 맞나요? 26번까지 합시다. 네. 26번까지. 너 많아요? 그러면 25번까지 합시다. 좋습니다. 25번까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